안녕하세요, 스몰베어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새로 출시한 RX 제로 2와 제가 작년에 구입한 RX 9 버전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존 제품과 얼만큼 차이가 나며 신형 모델을 구매하기 전에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것은 RX 제로 9 버전인데 스펙은 RX 제로 2와 많이 유사한 것도 있지만 많이 또 변한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m 방수 기능과 2m 높이의 내진 설계, 또 200kg의 무게도 견디는 방충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RX100과 동일한 1인치 타입의 적중형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약 1.3메가픽셀에 1500만 화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크기는 가로 5.9mm, 세로 40.5mm로 구형과 신 버전 모두 동일하며 두께에서만 신 버전이 조금 더 5mm 정도 더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틸트형 액정이 달렸기 때문에 두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게는 RX 제로 9 버전은 110g으로 굉장히 가벼우며 새 모델은 그거보다 조금 무거운 135g으로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RX 제로의 렌즈는 자이스 렌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24mm 하각이며 조리개값은 f4 고정입니다. 카메라의 감도는 최대 12800까지 ISO 감도를 사용할 수 있고 마크2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256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RX 제로 9 버전은 최소 초점 거리가 50cm로 생각보다 굉장히 멀지만 RX 제로 마크2에서는 20cm로 대폭 완화되어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 시 조금 더 접사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사 속도도 기존과 신형 모두 동일하게 속도 우선시 최대 초당 16장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이번에 RX 마크2에서는 동영상 촬영에는 인터널 4K가 추가되어 기존에는 1080 120프레임까지 촬영되었지만 마크2에서는 4K 인터널 촬영이 내장되어 조금 더 고화질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터리는 기존과 동일한 MP BJ1 배터리가 사용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사진은 약 240장 120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700mAh로 다른 DSLR 카메라보다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크기의 카메라에 크기를 줄이다 보니 배터리의 크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크2에서 새롭게 개선된 부분으로는 동영상 인터널 4K 촬영 지원과 180도 이 후면 액정이 180도 틸트 액정으로 셀피 촬영 시 틸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촬영에 용이합니다. 또 기존 구형 모델은 최소 초점 거리가 50cm로 굉장히 멀었는데 마크2에서는 20cm로 축소되어 촬영 시 더욱더 접사나 초점에 용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소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AF 기능이 추가되어 인물 촬영 시 눈의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준다고 합니다. 마크2에서는 전자식 흔들림 보정 기능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어플을 이용하였을 때 흔들림을 후보정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타임랩스 기능이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어 타임랩스 촬영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RX 제로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슈퍼 슬로우 기능이 있어 240프레임에서 960프레임까지 슬로우를 걸 수가 있습니다. 기존 RX 제로 구형 모델과 RX 제로 마크2에서도 동일하며 기존 모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RX 제로를 제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거는 액션캠이 아닙니다. 액션캠이 아니고 화질 좋은 디지털 카메라인데
조금 더 촬영을 할 때 일반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부분에서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촬영 카메라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이제 막 물이라든지 좀 촬영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촬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으며, 일단은 1인치 센서이기 때문에 사진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고 동영상도 로그 촬영이 되기 때문에 화질이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약간 단점이 있다면은 흔들림 보정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림은 그냥 포기하고 뭐 삼각대에 고정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짐벌 같은 데 끼워가지고 흔들림은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에서는 4K가 지원이 되지만 기존 모드에서는 4K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4K 촬영까지는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구형 버전에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RX0 구형 버전의 최소 초점 거리가 50cm로 굉장히 먼 편인데, 뭐 음식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도 초점을 잡지 못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야지 잡을까 말까인데, 최소 초점이 좀 멀어서 단점이 있었지만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클리어 줌이 지원돼서 약간 화질 손실이 거의 없는 2배까지 줌 기능이 있어서, 약간 여기 보면 선명한 이미지 줌 같은 경우에는 2배까지 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50cm를 떨어졌지만 줌 기능을 이용해서 찍으면은 조금은 그 단점이 보완되었습니다. 지금 마크2 같은 경우에는 20cm로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많이 부럽습니다. 가장 지금 유튜브나 모든 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동영상 촬영 시 AFC, 그러니까 오토포커스에서 계속 포커스가 처음 촬영했을 때 포커스 고정이 된 후 동영상 촬영 시 포커스가 변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마크2에서도 단점이고 마크1에서도 원래 안 됐었던 부분이라 처음 출시했을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샀기 때문에 처음 이제 고정해서 찍거나 아니면은 보면은 매뉴얼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매뉴얼로 초점을 맞춰 놓고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PF라고 사전 포커스 기준이 있어 최소 초점 거리에서부터 1m까지 그 대상이 있을 때 맞추는 초점과 1m부터 무제한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2가지 모드가 선택할 수 있어서, 내가 만약에 좀 가까운 거리에 셀피를 찍는다 싶으면은 가까운 거리에 이제 50cm부터 1m 사이에 초점을 맞는 사전 초점을 선택하고 찍으면 되고, 그 외에 멀리 찍는 것들은 1m 이상에서 무한대까지 맞춰져 있는 초점을 맞춰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크기가 좋고 동영상 화질도 좋고 다 좋은데 초점이 AFC 기능이 없기 때문에 초점이 동영상 촬영할 때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정 초점이라 생각하고 짧게 촬영하던가, 아니면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는 사물 1m 이상 떨어져서 그때 되면 이제 포커스 핀이 맞출 그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촬영하던가 쓰다 보면 저는 적응이 돼가지고 많이 잘 썼습니다. 지금 이제 마크2 같은 경우는 최소 초점 거리가 더 짧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핀의 차이가 더 커져가지고 좀 이슈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 조금은 아쉽습니다. 가격이 또 75만원, 70만원대인데 그 가격이면 선택할 수 있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브이로그 사용자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셀피 촬영이 많은 브이로그 촬영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익스트림을 즐겨 하는 사람한테는 꽤 괜찮은 화질과 크기, 특히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사진은 진짜로 고프로 액션캠 자체는 따라갈 수도 없고,
일단은 뭐 방수랑 이런 충격을 다 이겨내는 카메라에서 나올 수 있는 화질 중에는 괜찮습니다. 확실히 1인치 센서, 뭐 더 좋은 카메라도 있겠지만 뭐 물 위에서 찍거나 뭐 그럴 경우에 굉장히 사진은 정말 잘 나왔고요. 동영상도 흔들림이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렇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뭐 짐벌을 껴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삼각대 같은데 마운트해서 찍으면은 화질도 굉장히 좋고, 만약 마크2에서는 4K를 지원하기 때문에 풍경 촬영일 때는 아주 좋은 화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셀피는 좀 제가 봤을 때 많이 약할 것 같고요. 그 외의 모든 기능들은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다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 좀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크1, 그러니까 제 마크2가 출시한 거를 소식을 듣고 그런 기능들을 많이 봤지만, 일단은 최소 초점 거리는 많이 부러운데 그 외에 뭐 4K라든지 흔들림, 뭐 전자식 흔들림 보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마크1을 쓰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변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원래 주력 카메라가 있지만 가끔 이제 물이라든지 그런 데 갈 때 이 기존 카메라로 충분히 쓸 수 있고,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크기는 작지만 두께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주머니에 넣어도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많이 작긴 하지만 이번에 2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5mm가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으면 더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2까지 안 사도 1을 입는 사람들은 1을 계속 쭉 잘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많은 카메라지만 되게 매력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 장점이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고 확실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마크2도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단점을 비판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잘 촬영하는 사람이 잘 이겨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비싸죠. 저도 2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막 깜짝깜짝 놀라고 갖고 싶었는데, 사람들 리뷰 보고 뭐 얘기 들어다 보니까 아직 1으로도 저는 아직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RX01과 RX02 신형에 대한 스펙을 비교하면서 저만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